자, 아까 죽음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. 다시 한번 죽음 얘기를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간이 막 흘러서 앞으로 딱 5년입니다. 2010년 10월 7일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여러분이 사망하십니다. 앞으로 5년 동안 남기시고 싶은 일,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? 5년밖에 더 이상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. 여러분에게 단지 5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일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고 싶고 어떤 걸 남기시고 싶은지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(3개월) 정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앞에 남겨져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하루 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이 시점부터 이제 약 23시간 59분 정도가 남은 셈입니다. 무엇을 남기실 수 있을까요? 이제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. 장소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삶이 딱 10분 남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. 무엇을 남기실 건지 빈칸, 빈 여백 아무 곳에나 한번 적어 보십시오. 10분 후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소풍을 마치고 돌아갑니다. 이제 조금 더 여러분 삶에 대한 통찰 작업을 더 진행을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.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. 어린 시절에 되고 싶었던 것,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중에 부러웠던 것들,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아니거든요. 여러분들 스스로 작성하신 내용은 본인들밖에 아무도 못 보는 내용입니다.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신의 꿈을 얘기할 때, 또 자신의 비전을 얘기할 때 흔히 하는 그 얘기들 또는 흔히 사용하는 문구들이 이렇죠. 뭘 하기에 아직은 시간이 있어. 아직 늦지는 않았을 거야. 언젠간 나는 뭘 할 수 있어.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합니다. 또 시간만 좀 있다면 나는 무엇 할 것이다.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. 자, 이런 제약 조건들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. 여러분들이 조건처럼 생각하고 있는, 제약 요건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해결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아무 어떤 거리낌을 이렇게 느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. 그때 하시고 싶은 일, 그것들을 쭉 적어보시죠. 돈 문제가 되었든, 가족 문제가 되었든, 어떤 문제가 되든 간에,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제약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요소들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. 하시고 싶은 걸 적어보십시오.
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우리가 멀티플 초이스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. 뭐 의사 선생님한테 키를 준다. 뭐 아니면 내가 데리고 간다.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디지털 시대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디지털 시대의 어떤 키워드를 나타내주는 좋은 사례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쭉 써왔던 그런 이제 퀴즈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그러면은 커리어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커리어 개발에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. 여러 개의 답을 동시에 다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답을 택할 수 있는 게 한 서너 가지의 가치가 있죠. 꼭 인간성 테스트 하는 것 같은 뭐 할머니를 모시고 간다,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간다, 뭐 이런 몇 가지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중한 가치들 중에 어떤 것들을 막 버렸어요. 우선순위가 높고 낮은 걸 따르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급급해가지고 가치를 선택했습니다. 근데 내가 편안히 가는 거를 포기해버리니까 내가 추구하는 많은 가치들을 갖다가 그것도 우선순위 높은 가치들을 다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요즘 시대에 또 우리 커리어 개발의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많은 제약을 포기함으로써 더 많은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, 그 지그지글러 얘기나 또는 제가 사업을 정리하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아니면 또 2, 2, 3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퀴즈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던 퀴즈였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틀을 깨니까 정말로 많은 것들, 더 많은 것들을 제가 가질 수 있다, 또 가질 수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. 자, 네 번째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상생활에서의 시간관리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.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지겹도록 그런 얘기입니다. 또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? 시간을 아껴 써라.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죠.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좀 일해라. 효율적으로 좀 생각해라. 효율적으로 행동해라.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.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시간을 도대체 관리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? 시간을 관리한다. 시간을 아껴 써라. 뭐 이런 얘기 중에서 시간을 관리한다. 무슨 의미죠? 시간을 내 의지에 따라서 적절히 분배해서 낭비하지 않는다. 제가 세븐앱이 또 WMM 그 퍼실리테이터라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. 시간 관리 기법 강의하게 돼 있고 저도 많이 정말 강의를 하고 제 스스로 실천하려고 정말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. 근데 우리 지장님 말씀대로 한 50%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중요한 순위 잡고 중요한 순위에 다시 1, 2, 3, 4 정하고 B급 1, C급 1 다 정해가지고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는 거죠. 하나 빼먹은 게 있죠. 거기에 제가. 뭘까요? 중요한 것에 소요 시간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.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또는 하루 동안 내가 다룰 수 있는 내 자신의 시간 또는 소요되는 시간 이 개념까지 같이 결합시켜서 해주면은 더 이상 욕심을 못 내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나의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주변의 요구 때문이기도 하고 자꾸 중요한 등급에 관련된 일들이 자꾸 얹어지다 보니까 하루 그 시간 동안 하루의 그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. 어쨌건 키는 중요한 우선순위,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 순위를 가지고 일의 순서를 정한다. 이제 그게 중요한 그 순서가 되는데, 우리 옛날에 쓰는 방법들이 이런 거죠. 뭐 이런 방법들, 뭐 이렇게 탁상 다이어리나 그냥 일반 다이어리 써가지고 많이 쓰기도 했었고요. 또 이런 말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미나도 많이 이제 다니고 시간 관리 세미나 합니다.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소중한 것들, 또 삶의 지배가치, 뭐 어떻게 표현하든 이런 순위에 따라 가지고 시간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시계보다는 나침반 내 삶의 방향을 따라서 내 시간을 갖다 배정해 가지고 내 시간을 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자, 한번 삶에 있어서 여러분 삶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. 시간 관리 점검하는 뭐 체크시트도 있지만은 그걸 떠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 장 넘겨보시면은요.
일주일 168시간 동안을 우리가 사용하는 실태를 갖다가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취침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루 8시간씩 일주일이니까 56시간 들어갔다. 요 4분의 1은 이렇게 반으로 딱 자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. 이게 42시간씩이니까 일주일 동안 현재 사용하고 계신 시간 실태,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일단 대충 여러분이 보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 현재의 상황을 이 원에다가 왼쪽에 있는 얘처럼 한번 그려보십시오. 지금 그리신 일주일 168시간의 시간표를 한번 보시죠. 아까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가치들을 몇 가지 선택하셨고요. 선택한 가치들의 우선순위까지 이렇게 매겨보셨습니다. 그 우선순위나 여러분 내면의 그 생각, 내면의 가치에 맞춰서 지난주나 지지난주 일주일 동안 사용하셨던 시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. 어떻습니까? 우선순위 높은 가치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나요? 쉽지 않습니다. 예, 저도 마찬가지예요. 다 어렵습니다. 그럼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내면의 소리에 맞춰야 되겠죠? 우선순위 높은 것들의 가치를 부여한 만큼 유일한 자원입니다.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 시간인데 그 시간을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될 겁니다.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요. 이제 이 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시간, 새로운 시간 사용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. 여러분들 내면의 소리에 맞춰서 삶의 그 지배가치에 맞춘 일주일 168시간의 배분을 한번 다시 해보십시오. 앞에서 사용했던 지배가치를 참조하셔도 됩니다. 사용 계획을 다 만드신 분은요, 앞장에 지난주 거하고 새로 만든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.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,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생활하셔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예, 새롭게 만드신 그 시간 계획표 아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운명이 정해지시는 겁니다. 자,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.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시는데 마감 시간은 누가 정해야 되죠? 예, 맞습니다. 스스로 정하시는 겁니다. 뭐 상사한테 야단 맞을까봐 또는 야단 맞더라도 에이 그냥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의 가치에 맞춰서 가치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마감 시간도 정하는 겁니다. 이게 시간 관리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